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을 맡은 김동서입니다. 7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EU 정상회담 이후 반등을 시도하던 증시가 지난주 중국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요. 부진한 글로벌 경제 지표와 또 이에 대응하는 정책 모멘텀 그리고 기업 실적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람 같아서는 거의 전부가 그런 훌륭한 실적들 좀 발표해서 우리 증시를 이끌어주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제발 좀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자,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의 원조이죠.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지난주 제시된 글로벌 경기 부양책과 그 효과를 살피고 어닝 시즌을 맞아 주목해야 될 저평가 실적 호전주를 살펴봅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역시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 유럽 연합과 중국 주요국의 긴축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당 부분 예상된 재료였던 부분도 있고요. 중국이 금리 인하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실시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그런 모습을 좀 시장이 좀 반응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개월 만에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1% 미만으로 좀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정책 공조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역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물 추세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유럽 쪽도 추가적인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시장의 반응은 좀 좋지 않았다. 현재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도가 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160억대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17포인트 하락한 1858.29포인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14포인트,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0.14포인트 하락한 197.2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역시 이제 스카치형 사 종목들, 이메일, 덕산하이 메탈, 불푸전, JC, 게임 업종과 IT 부품 업종들 이제 스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종목은 SK 하이닉스, OCI, 기아차, KB금융, 삼성화재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스트라스메콘, 에스맥, 코나이, 실리콘웍스, 세트리온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LG디스플레이, 호남석유, 코덱스 인버스, LG화학, 부산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SM과 게임빌, 한빛방송, OCI 머티리얼즈, 컴투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 시장은 혹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124포인트, 0.96% 떨어진 12,770.4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과 더불어서 소재업장인 알코아 역시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8만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9만 명에서 10만 명에 좀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6월 실업률은 8.2%로 예상과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하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가격도 1.9% 하락했고, 구리 가격도 2.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3.2%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특히 IMF 총재 역시도 그런 멘트를 좀 한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이런 핵심 신흥 경제국에 대한 최근 그 모습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스페인 국채 수익률도 다시 한번 7% 이상을 웃돌면서 역시 유로존에 대한 위기도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뭐 EU 정상회의에서 특별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스페인 국채 수익률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는데, 실제로 좀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만들어놨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추천하신 종목의 흐름부터 또 짚고 가겠습니다. 네, 생활식품 시초가 23,850원에 출발했고요. 장중 25,200원까지 상승하면서 3% 이상, 장중 최고 5.6%까지 상승하면서 일단 목표가는 그날 도달을 했고요. 생활식품의 밸류에이션은 뭐 2만 6, 7천 원.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2만 7, 8천 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최근에 뭐 나가스 짬뽕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반복 구매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 돈라면이라는 이런 그 신규 라면도 계속적으로 좀 런칭하면서, 최근에는 뭐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런 최근 용기면도 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생활식품은 계속적으로 보유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가 보역수는 태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웅은 이 원자력과 풍력발전, 이 플랜트 산업, 이런 그 전반적인 발전과 산업기계 수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풍력발전 제품이 절반가량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뭐 자유단조 시장에서는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뭐 최대 규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품종의 그 소량 생산의 특성상 이런 안정적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쟁 우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일본발의 그 풍력 발전 지원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그 풍력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된 상황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간 이 재생에너지 전량을 매입해주는 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그 정책 대비해서 약 2.5배 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본 자국 제품보다는 이 품질이 검증된 이 한국산 그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태용에 대한 수요가 좀 될 수 있을 거로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경쟁 실적 개선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용이 매출과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44%와 79% 상승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뭐 2010년도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 실적이 좋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금융 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경쟁 심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업이익률은 이전에 금융위기 전에 10%대 이상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뭐 4%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도 큰 모멘텀을 못 봤습니다만, 또 올해는 이런 파이링 단조도 원가 절망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이익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아까 5%와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 예상 EPS가 1,700원대입니다. 현주가 PER 1,300원 수준인데, 태용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3년 평균 PER은 40도가 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런 일본발 모멘텀이 나타나는 부분과 역시 더불어서 태용도 바닥권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태용 오늘 시초가 공략적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역시 시초가 대비 3% 이상 제시해드리고, 현재가는 2만 1,000원 하이시에 현재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태웅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정규 장이 시작되기 한 1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인사를 나눕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동시효과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이 그다지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그런데요. 21포인트 1.14%가 하락을 하면서 1837로 장을 시작할 듯 보이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497 0.28포인트가 소폭이나마 강보합세로 출발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삼성전자가 2.4%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2.39%로 두 대장주가 한 2.4% 내외에 굉장히 큰 폭의 지금 하락으로 장을 시작할 듯이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역시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오늘 장이 출발할 듯 보입니다. 조금 좋진 않네요.
네, 이제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장, 시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8포인트, 0.45포인트 각각 하락하면서 한 1% 정도의 하락으로 오늘 장이 출발이 됐습니다. 자, 장에 대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 1% 정도 하락으로 출발한 거래소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대에 종합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급락세로 출발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원인으로는 역시나 그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총 1, 2위를 차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2%대 그리고 1.7%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빨간불을 낀 종목들이 없을 정도인데 일단 삼성생명 정도가 0.8%대에 좀 이렇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러주고 있고요. 역시나 방어주로 할 수 있는 SK텔레콤이 0.3%대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시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출발해서는 소폭 그래도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만회한 것은 아니고요. 0.98%대에 지금 진행 중이고 역시나 그 비중에 있어서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일단 지수 자체를 크게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1.1%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고요. 중형주가 0.2%대 그리고 소형주가 0.03%대로서 오늘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 수로 보게 되면 중소형주도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월등하게 지금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 대형주들의 그런 하락세가 워낙에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일단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이제 지수를 좀 이끌어내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업종들은 역시나 방어주들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0.2%대, 보험주들이 0.1%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금속 광물이 0.1%대 상승,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지금 좀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순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오늘 낙폭 역시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이 2%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각각 1.4%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큰 폭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또 보게 되면 철강금속 업종 그리고 유통과 화학까지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1%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그 투자자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38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장에서는 298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좀 반대 양상들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 일단 매수를 하는 업종은 보험과 통신업종이고 매도를 강하게 보이는 업종은 역시나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 업종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런 자금들이 약간은 다른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만 큰 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정태근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출발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마이너스 0.03% 하락한 497포인트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보합권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씩 하락폭을 조금씩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 현재 하락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그 기관들이 14연속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500포인트 돌파율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500포인트 돌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관들이 IT 부품들 한 1,100억 넘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코스닥의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쪽에서 수급 잠시만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개인들이 한 2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관들도 현재 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쪽에서 개인 쪽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상승 출발하는 종목도 눈에 띄긴 하지만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현재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03%, 그리고 시대오쇼핑이 마이너스 0.32%, 다음이 마이너스 0.1%, 포스코 ICT가 마이너스 0.84%,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FA가 마이너스 0.56%, 포스킨텍이 마이너스 0.69%,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1.08%,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0.56%,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0.12%, 덕산 아이메탈이 마이너스 1.0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태강이 마이너스 1.75%, 성광밴드가 마이너스 1.0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1.19%, 안내비 플러스 1.6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젠이 0.3%, SM이 1.17%, 위메이드가 0.2%, 인터플렉스가 0.2%, 그리고 네오리지 게임즈가 플러스 0.21%, OCI 머티리얼즈가 0.1%, 메디포스트가 0.63%, 그리고 차바이온이 0.4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은 한현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원 20전 상승한 1,145원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동향이 예상대로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면서 안전통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유로화가 1.22달러대까지 급락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유로존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그리고 유로존의 정치적 이슈 등에 연동될 가능성이 대외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가 1.2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유로원의 크로스 거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유로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이런 포지션을 구축할 경우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다른 이제 유로화처럼 이런 큰 약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도 1,140원을 상회한 만큼 아무래도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의 유입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늘 장 개장한 1,145원에서 조금 더 고점을 확인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락하는 음봉을 보일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주식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4.98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지난주 금요일 날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국고 3년물이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글로벌리 경기 둔화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채권시장의 이런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멘트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을 반영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이제 금통위를 전후로 해서 금리가 좀 약세를 보일 경우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보람 아나운서의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유럽 쪽에서 정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는지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헌법재판소 살펴보고요. 우리 금융투자 역시 글로벌 정책공조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LIG투자증권은 실망 속의 잡음으로 조정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증권 또한 정책공조가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정책공조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성장 둔화 우려를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네요.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두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일에서 10일에 걸쳐 진행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10일에 있을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위원 결정인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보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스페인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영구적 기구인 ESM의 출범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10일 있을 독일 재판소의 ESM 합헌 위원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건데요. 따라서 합헌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 글로벌 증시의 반등 또한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 이후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는 2분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목 선별이 바람직해 보이며 관련 업종으로는 반도체, 보험, 상업서비스, 제약,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LIG투자증권입니다. 이번 주 EU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 간의 잡음이 발생하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재차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한편 중국은 경제지표 부진으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하 가능성에 대한 완화된 표현이 나올 전망입니다. 전략으로 7월 말 이후를 본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합니다. 향후 매크로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분간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QE3가 아직 구체화되기에는 이르다는 점과 중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이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시의 추세 반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주목해보면서 기관 수급 모멘텀이 우세한 종목으로 단기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책 공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각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네, 일단은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재정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세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고, 영국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500억 파운드 확대한 3,750억 파운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인민은행은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하면서 1년 만기 대출금리가 6%, 예금금리가 3%로 인하를 했습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정책 공조화 자체가 국내 증시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7월이면 이제 거시경제 변수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바로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인데요. 당사 유니버스 200개 기준으로 지금 2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최근 2개월 동안 7.4% 하향 조정되면서 1분기 25조 2천억보다 5% 정도 가까이 줄어든 24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7.5%로 1분기 마이너스 1.9%보다도 오히려 낮아질 전망인데요. 결국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 개선에 대한 기대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6% 이후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익 수정 비율이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최저 수준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충분히 낮아져 있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MSCI 코리아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이익 수정 비율은 지금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인 PER도 지금 7월 현재 8배 수준으로 2009년 이후에 하당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의 투자 아이디어는 하반기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3분기와 4분기 순이익 모두가 최근 한 달 내에 상향 조정된 업종으로는 조선업종, 호텔 레저 업종, 제약, 바이오, 은행, 손해보험, 단말기 부품 등입니다.
이번 주 체크해야 할 변수는 아무래도 EU 재무장관 회의가 9일과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함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형성된 그 컨센서스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책 공조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밸류에이션의 방어력이 맞서면서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회복 국면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코스피는 1830에서 1900포인트로 보고 있고 유망한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부품, 조선, 제약바이오, 손해보험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로 반전 포인트를 잡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매도 대응에 가장 주가 되는 종목이 역시 그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리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좀 더 강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추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좀 과한 면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듯한데 상황 자체는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또 옆으로 질질 기어가는 형태로 시간을 좀 끄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흐름을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정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고요. 또 강한 종목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수 관련주에 대한 공략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순환매가 발생하는 정시 테마나 아니면은 일부 개별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매수보다는 이쪽도 오후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서서히 접근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네, 당장 시장에 대한 섣부른 대응보다는 좀 오후까지 느긋이 기다려보시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흐름은요? 예,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지금 종목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유진기업이 상당히 장중에 빠르게 반전을 하면서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매도 물량에 밀려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로도 역시 보합권 정도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상증자 물량이 신규로 상장이 되면서 그 물량이 오늘 조금 더 출회가 되면서 아침에 잠깐 강하게 밀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또 주가에 이미 반영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M게임이라든지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에 큰 변화를 가지기보다는 계속 같은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 이탈이 나온다든가 또 반전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거기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나 반전을 기다리는 형태로 추가 매수를 하는 형태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반전을 좀 해서 수익이 발생되면은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형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포트 종목들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좀 기다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과 종목의 흐름을 이성규 팀장께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 업종들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역시나 영향이 제일 큰 것은 뭐니 해도 지금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58%대의 역시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세에 조금 이렇게 부진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반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삼성전자만 좀 집중적으로 그 지수 하락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거의 전 저점 부분을 좀 이탈할까 말까 하면서 지금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상 오늘 좀 갭으로 떨어져서 중반에 좀 이렇게 반등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힘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워낙 강해서 전점을 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 넘게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여타 전기전자 업종들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1.25%대인데요. 지금 그렇게 공방이 강한 모습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경쟁 업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0.49%대 해외에서 옵티머스 판매가 좀 호조를 이루고 있다. 100만 대 정도 판매했대죠. 그런 점들도 있고,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업종들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충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좀 갭으로 이게 떨어져서 약간은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큰 흐름에 그런 영향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만 좀 위험하다는 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그룹사죠. 삼성 SDI나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떨어진 위에 양봉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삼성 테크인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양봉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음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서울시랑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거나 IT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들, 완성차 업체들, 자동차 판매 단가를 내리냐 마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차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수입차들도 보게 되면 최근에 판매 단가를 워낙 많이 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수 증식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2.1%대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아차는 강합니다. 기아차의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대차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늘 장에서는 큰 폭으로 그래도 현대차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대신 부품주들은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부품주들 보시게 되면 1%대 남짓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완성차 업체들과 거의 비슷한 흐름 자체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현지화 좀 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과 좀 제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제휴하는 그런 업종들, 그 종목들도 기업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좀 강해질 거라는 의미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이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유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은 조선중공업 쪽인데, 지금 조선중공업 업종들은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충격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약간은 좀 오늘 장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조선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도 약간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럽이 좀 이렇게 위기가 진정됐다라고 하면 급등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 모멘텀이 사라지게 됐을 때는 최근에 유지하고 있던 박스권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선중공업 업종들의 박스권 지금 상단 부분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보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단 부분까지 갈 수 있고, 미포조선이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좀 다른 중공업 업체들과 틀리죠. 이게 현대중공업과 같이 비교해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미포조선은 약간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만 그래도 같은 1%대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좀 우상향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 하지만 최근에 있는 저항대 13만 원대, 그 12만 5천 원대의 저항대가 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국제 유가 급락하게 되면서 지금 정유 업종들 어떻게 보면 그 등락폭으로서는 가장 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2.7%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GS 같은 경우도 2.9%대, GS 같은 경우는 지금 GS 리테일과도 좀 겹쳐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SO일이 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오늘 장에서 양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배당주로 유명하죠. 배당주로 유명하고 그 배당 메리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 어떤 타 정유학주들보다는 등락폭도 적고 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화학주들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에서 초반에 좀 개파락을 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양봉 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0.48%대 하락세, 그리고 지금도 0.32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 뭐 1.7% 떨어졌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 자체를 조금 이렇게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유주랑 이 화학주들랑은 좀 틀린데요. 일단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 화학주들은 정제로 나온 것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충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유주들과 이 화학주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화학주들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랬다는 점이 개선됐을 때 역시나 빨리 더 원가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세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 정유주들보다는 다운스트림이 강한 기업은 바로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그리고 근홍호석유들을 들 수 있다는 거, 좀 그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태양광 업종들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 장에서 한 1.5%대 그래도 석유 정유화학주보다는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아직까지도 그 태양광 업종들의 어떤 그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워낙 최근에 단기간으로 많이 빨리 올랐다는 점이 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강금속 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철강금속 업종들은 상당히 좀 서로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0.60%대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오늘 지수가 지금 1.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가 0.8%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이 철강금속 업종들 지금 현재 그래도 견고한 실적들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물론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철강 가격의 판매 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사실상 석유화학보다는 이 철강금속 업종들이 오히려 판매 단가가 올라갈 확률들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점이고요. 그 이후에 정유화학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하죠. 1.6%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비금속 광물 중에 뭐 대표적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일아연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비금속 자체가 전반적으로 금속이나 비금속이나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상품 가격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반대로 지금 영풍이라든지 이런 게 또 뭐 지수사니까 워낙에 좀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거래량도 적은 모습이고 지금 세아 그룹의 세아 베스틴이나 세아제가 오늘 세아제가 한 200원 주다 200원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세아 그룹의 그 실적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부진한 모습들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채 발행도 성공적이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세를 좀 더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전저점 시선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흘러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업종이죠.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기계 업종인데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합권입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두산인프라권 뭐 2%대의 좀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매도 공세가 지금 강한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뭐 거의 호가갭으로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계 업종들이 그래도 견고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서 오늘 증권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업종들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큰 충격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대표적으로 1.4%대의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1.4%대 또 이렇게 대형주들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2분기 실적이 거의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고 있지만 주가 낙폭이 워낙 큽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낙폭은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3분기나 4분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 증권주들이 증권업종들이 수익이 날 것이다, 실적이 따라줄 것이다라고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장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방어를 가장 잘하는 업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보험업종입니다. 지금 삼성화재, 동부화재라든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강한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담배를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들이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면서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건보료 부분의 인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보험 부담금을 늘리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보험 업종들의 이익 개선율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부 정책이라든지 산업적으로 수익 개선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보험 업종이라는 거여서 일단은 그 방어적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수익성 개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험업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유통업종인데요. 유통업종 롯데쇼핑 같은 경우 뭐 3.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백화점 1.8%대, 이마트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0.2%대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유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규제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또 이렇게 소비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우려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내부를 뜯어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유통업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이어서 정태근 전무학께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및 코스닥의 테마 업종 등등을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1% 정도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보합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승폭은 그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서 개인들이 16억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도 1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15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초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업종들하고 그리고 테마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소식했던 그 대선 테마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테마 그리고 김두관 테마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테마 좀 강했었습니다. 저출산 테마주 중심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가 마이너스 3%, 비트컴퓨터가 마이너스 3.9%, 뭐 이지가 마이너스 2.4%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안철수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내비 1.49%, 잘만테크가 2.6%, 우성차로가 2.2% 정도 현재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테마주도 조금 반사적으로 어떤 상대적인 강세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포피아가 2.4%, 우리들 제약이 3.4%, 우리들 생명과학이 2.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김두관 테마는 조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라야이미스가 마이너스 2.54%, 그리고 대성파이텍은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6% 정도 현재 하락폭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넥센테크도 마이너스 3.2% 정도의 현재 약세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남부 경협주가 아침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가 5.6%, 재룡전기가 4.29%, 광명전기가 4.55%, 선도전기가 3.4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남부 경협주 같은 경우 아침 쪽에서 어떤 그 특별한 소식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조금 뉴스가 나온 대로 바로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테마주들이 아침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최근에 그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이 계속해서 뭐 또 고용 촉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침 쪽에서 창투사 종목들이 조금 테마에 편승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M벤처 투자가 지금 현재 14.89% 상한가에 진입을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미니 투자가 8.7%, 대성창투가 14.5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BI 글로벌이 5.6%, 우리기술 투자가 5.5%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취업 학원이 이제 그리고 고용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뭐 사람인 HR 그리고 윌비스, 에스코네카 같은 종목들은 아직 커다란 어떤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키스톤 글로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쪽에서 그 상한가에 출발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6.8%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많이 되는데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그 미국의 어떤 광산에 대한 인수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견탈 광산 및 그리고 광업권을 보유한 알에너지에 대한 인수 보증금 200만 달러를 지난주 금요일 납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이내에 어떤 인수 완료 계약 체결이 될 것이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분 100%인 4억 7,8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오늘 쪽에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상한가에 상한가에 이제 풀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적 패턴을 봤을 때 접근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날 상한가에 진입을 시키고 그리고 오늘 쪽에서 점 상한가 그리고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까지 점 상한가에 가야지 정상인데 오늘 쪽에서 이렇게 점 상한가가 풀렸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 잡아놨던 물량 외에 어떤 다른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세력들도 동시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한가에 다시 한번 그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은 억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계속해서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상장을 했던 PNT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하고 난 다음에 13% 정도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쪽에서는 0.25% 정도 현재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17,000원보다 조금 높은 22,3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한 14%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시장 점유율 한 37% 정도 되는 국내 1위의 롤투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투럴 장비 같은 경우에 원재료를 그 회전롤에 감아서 특정 물질 도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름에 어떤 그 터치 패널이나 터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인 기능을 하는 그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소재용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용 배터리 소재 필름 그리고 2차 전지 원천 소재 이런 원료가 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소재용이라는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어떤 광학 필름 같은 그 상부라는 종목이 현재 광학 필름 생산하게 되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테마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PNT라는 종목도 롤투롤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용 어떤 필름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후에 어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흐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비츠로시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츠로시스 종목은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쪽에서도 한 6.3%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 쪽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어떤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쪽에서 나왔던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오늘 아침 쪽에 나오는 소식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68.9% 정도 현재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업이익 개선폭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준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순 기대감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그 우주항공 테마들은 조금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10월 달에 나로 그 3차 발사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게 되면서 비츠로시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교통 그리고 전력 제어 등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그 모회사인 비츠로테크가 어떤 그 우주 항공 테마를 묶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비츠로테크가 아닌 비츠로시스 쪽으로 시세가 조금은 옮겨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 억지성, 제 판단이긴 한데요. 조금 억지성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테마로 조금
단기 급등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그 주가 흐름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부분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큰 변화가 없었다가 갑자기 3일 연속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인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좀 테마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두 번의 상한가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윗꼬리에 대한 음봉이 나오고요. 제 예상으로 하게 보게 된다면은 한 3%, 한 4%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일 쪽에서 이 양봉을 잡는 이 윗꼬리를 잡는 양봉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 정도권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유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윗꼬리와 그리고 이런 대량 거래량이 유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연결시켜 볼 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개인들이 현재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투자 유의가 요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DVS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조금 그 우려스러운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행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DVS 같은 경우는 지난 6일날 보통주 138만 주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가액이 한 722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서 유상증자가 조금 예상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가액이 현재 722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1075원까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현재 청약이 예상이 돼 있는데 투자 위험 그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두 번 정도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 정지가 있었는데 오늘도 거래 정지 이후에 점상한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가액이 722원인데 현재 주가가 1075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가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위 그 점상한가 진행이 될 때는 이전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점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점상한가 속에서도 통정 매매라는 어떤 물량 떠넘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떠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고점에서 분명히 이런 음봉이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어떤 통정 매매일이나 물량 떠넘기가 끝난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점상한가 한 12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보통 점상한가 같은 경우 14번에서 한 15번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점상한가 풀렸을 때는 눌림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접근을 하실 구간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DVS와 조금 반대 흐름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는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기업과 사만까무라는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아침 쪽에서 하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소위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고 있는데 신용위험 그 정기평가 결과로 인해서 구조조정 대상 등급 분류로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좀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 쪽에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현재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점 하한가에 거의 점 하한가로 봐도 무방하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점 하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은 특히나 소위 말하는 핫다 이런 그 매매 기법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만기업뿐만 아니라 아침 속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까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거의 하한가 육박하는 종목들을 하한가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만까무를 보게 되면서 어떤 기술적 패턴을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동안 거래가 없으면서 거의 그 소위 잡주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좀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주 패턴을 보이던 종목이 이후에 거래량 유발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후에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주주라든지 그리고 세력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 세력들과 좀 결탁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소위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세력들과 조금 나눠 갖는 그런 그 결탁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물량을 좀 떠넘기기 위한 어떤 그 단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그 단기적인 세력에 의한 급등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급등 현상이 왜 발생이 되는지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주가 급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물량 소량의 어떤
물량 떠넘기기 작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량 떠넘기기는 소위 대주들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어떤 단기 세력들과 어떤 결탁하게 되면서 그 세력들에 대해서 소위 프리미엄을 넘겨주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2,2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제자리 찾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후에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매매하신데 분명히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또 세워봐야죠.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19포인트 하락한 183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통신, 종이목재, 보험 등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1800 초반에서 후반 사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중소형주나 코스닥 실적 개선주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받을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애경그룹의 자회사인 네오팜입니다. 2000년 첫 선을 보인 아토팜은 최초 민감성 피부질환 보습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병덕 사장은 당시 심한 아토피 질환을 겪고 있는 큰아들에게 시제품을 사용해 큰 효과를 보고 확신 끝에 사내벤처로 네오팜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이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아토팜을 통해 재무 상태를 탄탄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폐암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충청권 과제로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당뇨치료 항체 개발의 경우 이르면 3년 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169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네오팜은 올 1분기에 이미 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오팜의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6년째 피부질환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 40%로 부동의 1등 보습 화장품인 아토팜과 함께 올 5월 새로 출시된 가족 보습제 더마비를 안착시키는 한편 병의원 전용 민감성 피부 보습제인 제로이드 역시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겠다는 보관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피지오겔, 알더마 코리아의 세타필 등 경원용 화장품으로 유명한 경쟁 제품들에 대응하기 위한 더마비는 건강한 피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보습제로 식물 성분을 함유했습니다. 또 건선 피부질환 치료제로 임상 실험을 완료한 소리아팜이라는 일반 의약품을 미국에 9월 론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오팜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유효할까요? 네, 현 주가는 PER 54배, PBR 1.6배로 밸류에이션은 업종 평균 33배보다 약간 고평가입니다. 5월 21일 5,230원에서 바닥을 탈출하면서 정배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약간 부진한 것이 단점이지만 해외 매출 호재로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 6,400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상담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새로이 탄생돼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 준비해놓고 기다리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